매매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말의 노력은커녕 내년도 예산 관련 실무를 진행 중인 기재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은 관례에도 없이 소소위에 자신을 넣어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예산심사를 지연시킨 장본인입니다. 현재 예결위의 권한이 시한 도래로 종료된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산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를 겁박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생떼를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실무자들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내년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KBS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1 협의체 가동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6일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서울대 경영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구설수에 또다시 올랐습니다. 국민께 다가가는 데 있어 진정성 없이 이미지로 승부하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마치 1960년대나 70년대의 경제성장 프레임을 연상시키듯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과연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7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황교안 대표는 워라밸이란 단어를 단순히 좀 놀고 싶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노동시간을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많은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가 정한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키는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조차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밥 사먹는 비용 등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의 현실과 고통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고 김영균님 일주기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고 노회찬 의원님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회, 공청회 해가면서 만들었고 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청년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 곳곳에서 조금씩이나마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일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청년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